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몸 안에서도 염증을 치료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은 치매 및 암, 각종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제 주요 진료 질환인 질염 환자분들을 보면요, 숙면을 취하는 분들의 치료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수면 개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숙면을 이루기 위해선 잠을 깨지 않고 푹 자는 것, 특히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잠을 들기는 들었는데 자꾸 자다 깨다 하면 숙면이라고 하기 어렵죠. 다음날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요. 숙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계세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을지도 중요하고 또 언제 먹을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숙면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저녁 식사 전략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동안에 혈당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피 속의 당분, 즉 혈당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혈당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죠. 자는 동안은 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혈당을 유지할까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코티졸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코티졸은 혈당이 떨어지면 간에 포도당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간은 저장하고 있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변화를 해서 피 속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유지하죠. 이 과정이 수면 시간 전반적으로 일어나는데요. 혈당이 떨어지면 코티졸이 조금씩 분비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그런데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요, 원래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몬이라서 사람을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중에 과도하게 분비되면 잠을 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이루려면 이 코티졸이 아주 소량씩만 방출이 돼야겠죠. 병원에서 수액 맞을 때 보면요, 혈관으로 들어가는 수액은 한 방울씩 천천히 들어가야 하잖아요. 갑자기 많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이것처럼 코티졸도 천천히 조금씩 분비돼야 하는데 수면 중에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잠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수면 도중에 코티졸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혈당이 빠르게 떨어질 때겠죠.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 이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코티졸 수치가 급격하게 솟아버리면서 잠을 깨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는 동안 코티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는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해야겠죠. 수면 시간 초반에 혈당을 공급하는 것은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 전략을 잘 짜야 수면 중 혈당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을 굶거나 혹은 저녁을 드시더라도 탄수화물이 전혀 없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불면증을 겪거나 혹은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수면 유지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죠. 저녁에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적으면 중간에 잠을 깨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적어서 혈당이 낮게 유지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이 되고 이것이 코티졸 수치를 확 높이기 때문에 각성이 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일정량의 탄수화물은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합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뇌에서 멜라토닌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한 재료는 음식으로 섭취한 트립토판입니다.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뇌 혈관 장벽, 즉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트립토판에게 BBB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트립토판이 뇌로 못 들어간다는 건데요.
보통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인슐린 분비가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선 저녁 식사에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인 빵이나 면 혹은 디저트류인 과자나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을 드시면요,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때문에 이 또한 자다가 잠에서 깨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 뒤져서 뭐 먹고 다시 주무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저녁 식사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이나 견과류, 콩 등을 저녁 식사 때 적절히 드시면 혈당이 빨리 오르거나 빨리 내리지 않고 적절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코티졸 또한 급격한 상승은 오지 않겠죠. 그리고 저녁 식사 땐 탄수화물과 함께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달걀을 2개나 3개 혹은 닭고기나 연어를 80g 정도 드시면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트립토판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과 복합 탄수화물이 동시에 들어있는 음식은 두부, 귀리,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2시에 잔다고 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끝내세요. 사람은 식사 후에 5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고요. 배가 고파지면 코티졸 수치가 다시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반 잔 정도 드시면 잠이 온다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잠들기 전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각성이 되는 분들이 뭔가를 먹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가면서 교감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4시간 안에는 잠을 자는 게 좋고요. 또 먹은 음식이 위장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죠. 위장에 아직 음식이 머물러 있는 채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이렇게 사선으로 위아래로 길게 돼 있잖아요. 식사 후에 앉아 있어야 음식물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이동하면서 소화가 잘 되겠죠. 누워버리면 음식물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더뎌지면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위산이 식도 쪽으로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스가 차면 횡격막을 압박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 호흡이 가빠지면서 깊이 잠을 못 자고 자주 깨게 되고요. 또 위산이 역류하면 속쓰림이나 통증으로 잠을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위장을 완전히 빠져나간 후인 3시간 후부터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녁 식사 후 음식이 위장을 빠져나간 3시간 후부터 배가 고파지기 전인 4시간 후, 이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잠들기도 어렵고 자주 깰 수 있죠. 이분들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하나를 드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신체를 이완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불안 증후군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중에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밥에다 치자를 넣어서 짓는 치자밥도 정신 안정작용과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깨는 것은 아니지만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숙면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은 잠들기 전에 영지버섯차를 한 잔 드시는 것이 증상 완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째 지렴이나 자궁경부 이형성증 등 여성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우성 원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